갖고 온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김선우라고 하고 지금은 혁신기업연구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전 직장이 2008년도에 학위를 받았고요. 박사학위 받고 첫 직장이 중소기업연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의도에 중소기업연구원 있을 때 거기에서 4년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대방동, 아까 신림동 그 보람에 있는 쪽에 근무지를 이제 스태피로 옮겼다가 이제 세종으로 2014년도에 이전해서 지금은 세종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단을 그게 제 소개 다고요. 저희 혁신기업 연구단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고요. 저희 말고도 보시는 것처럼 국토연구원도 있고 KDI도 있고 이런 기관들의 하나입니다. 같이 성격이 다 다른 그런 기관들인데 지금 평가는 같이 받고 있어가지고요. 네, 같이 받고 있고요. 저희 조직은 이제 정무위원장님 여기 관할하고 있으니까 뭔가 해결이 있을 것 같아요. 임동주 의원님께서 그러신가요? 잘 말씀 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신산업 전략연구단이랑 저희 혁신기업연구단 저희 기관장이 2017년 12월에 이제 새로 오면서 조직 개편을 크게 했고 거기 혁신기업연구단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기업 생태계 전반을 연구한다. 기업가 정신이나 창업, 아까 경영학과에서도 오셨다고 했는데 기업가 정신이나 창업 쪽부터 중소중견기업을 연구하시는 분들 또 이 지역의 문제가 결국은 또 기업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역과 관련한 문제 또 요즘에 리빙랩이라든지 사회문제 해결형 이런 사회혁신까지 저희 연구단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주제가 그냥 일회성으로 박사들의 어떤 학위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고 기관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사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연구는 지금 10년 차로 해서 올해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저희가 꾸준하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기업가 정신 모니터링 사업도 전 정부 때 워낙 창업붐이 많다 보니까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저희가 생태계 전반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사회기술 시스템 쪽도 지금 5년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연구단의 핵심 주제는 지역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좀 큰 대형 과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업을 실은 현장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다 만날 수도 없고 중소기업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각종 이런 국가 승인 통계들, 기업 부분에서 있는 국가 승인 통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 실태 조사는 대중소를 다 포괄해가지고 표본을 샘플해가지고 보고 있고요. 저희 스태피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거는 한국기업혁신조사라고 하는 조사입니다. 경년으로 해서 제조업 4,000개, 서비스업 4,000개를 조사를 하는데 다 오픈하고 있는 이 국가 승인 통계들이 지금 대학생분들, 대학원생분들도 있으신데 승인 통계들은 다 데이터를 공개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연락하시면 데이터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기업혁신조사는 실은 유럽이랑 비교하는 국제 비교입니다. 저희가 문항을 이제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 비교가 되는 데이터이고요. 이제 창업기업 실태조사부터 이렇게 많은 조사들이 실은 기업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접 실시하고 있는 기업혁신조사 같은 경우는 96년서부터 지금 경년 단위로 해서 꾸준히 쌓여지고 있고 유럽 내에서의 국가 한 36개국 정도의 혁신 활동을 이제 비교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외에도 데이터를 구축하고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부분이 정부 R&D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부분들, 늘 이제 여기 기자분들도 많지만 정부가 기업을 제대로 선발을 하는지, 한계 기업한테 지원하고 있다, 좀비 기업을 양산한다, 이런 기사 많이 쓰시잖아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14개 부처입니다. 14개 부처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사업자 번호를 다 받고 그 기업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저희 주제와 관련해서 소개를 간단히 이제 드리고요. 오늘 발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완결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제가 시간 되는 범위까지 하다 보니까 결론까지 이를 수 있을지 1시간 정도 이제 발표하면 1시간 정도 하시면 됩니다. 네. 지정답을 좀 한 1시간 정도 하게 되니까. 저는 내려가야 될 차편이 있어요. 네. 공수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3.2조 원 정도까지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하면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혹시 이 돈을 끊는다면 기업들은 망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정책이라고 해서 다들 이제 기대를 하고 오셨을 텐데 저는 정책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경제까지는 제가 잘 커버를 못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오셨으니까 여기에서 또 제가 많이 배워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온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R&D를 봐야 하는가? R&D가 세계 1등입니다. 우리 국가가.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으로 봤을 때 4.5%라고 하는 거는 세계 1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 나가는 1위인 제 데이터가 되겠고요. 총 규모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다음에 우리가 한국, 세계 5위 정도의 R&D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총 규모로 절대량으로 봤을 때도 세계 5위고 우리 GDP 대비해서 봤을 때도 세계 1위 정도로 이제 많은 돈을 R&D에 쓰고 있습니다. 누가 이제 R&D를 하는가라고 보면 기업이 하고 있다. 대학도 있고 출연연도 있고 연구소들도 많이 있지만 그 R&D의 79%에 해당하는 연구비를 기업이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가 순서로 보면 미국, 잠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이었죠. 여기서도 미국, 중국, 독일, 일본으로 봤을 때도 이 기업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시계열로 해가지고 한 근 7년, 8년을 보더라도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R&D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 기업이라고 했을 때 대중소를 나눠본다면 대기업이 63%, 64% 정도를 대기업이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는 상위 5대 기업, 삼성전자, LG전자. 네. 소리가 좀 작아서 두 개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두 개를 한꺼번에 들으면.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제가 조금 기운이 나면 회복이 되면 목소리를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대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제 상위 5%의 기업이 보시는 것처럼 47% 정도로 이제 차지하고 있다. 그런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그 돈은 누가 담당을 하고 있는 거냐? 민간이 한 74%, 76%, 정부에서 한 22% 정도로 이제 담당하고 있다. 민간의 부분이 좀 높죠. 정부의 부분은 좀 적은 걸로 보여집니다. 재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분이냐 민간 부분이냐 외국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R&D는 그렇다. 정부 이제 R&D로 돌아가서 보면 이제 동아일보의 기사인데 얼마 전에 기재부 분들을 이제 만났을 때도 500조의 예산을 다루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500조 예산에 대한 효율화를 이제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저는 중소기업 R&D를 하다 보니까 이 500조, 470조 예산 가운데서 3조 갖고서 이야기하고 나머지들은 여기 순서대로 보시는 것처럼 복지 이런 부분, 지방 부분, 교육, 국방, 그 다음이 R&D 부분으로 해서 이런 규모로 우리나라의 예산은 구성이 되어 있다. R&D는 그러면 주요 사업과 일반 사업이 있는데 주요 사업을 봤을 때 지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기계 소재,
부분이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기계 소재, 전기전자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기초 쪽이 높고요.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R&D는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라고 했을 때 전체 앞서서도 20조라고 말씀드렸죠. 19조, 이게 뭐 운영관리비 빼고서 19조 가운데서 중소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3조, 아까 3.2조 정도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에 전체 20조의 R&D 가운데서 3조 정도를 중소기업이 사용하고 있다. 네.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시계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급상승하는 그런 정부 재원이 투자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쭉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이런 우리나라는 이제 종합을 해본다면 민간 주도로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라고 해보면 아까 대기업 5대 대기업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7%까지 그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중소기업은 도대체 R&D를 하는 거냐? 어떤 기업이 R&D를 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R&D를 어떤 이유로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궁금증이 있으실 거고요. 이제 뭐 정부 재원 쪽으로 가서 보면 정부에서 이렇게 꾸준히 급격하게 R&D 지원을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기업에 효과가 있는 거냐. 그래서 우리 경쟁력은 높아지고 있고 이런 지원을 뭐 이제 너무 커졌다, 뭐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없으면 우리 중소기업은 망할 것인가 이런 부분. 그래서 오늘 이제 뒷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어떤 기업이 R&D를 수행하고 있고 왜 R&D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기업 쪽을 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정부 재원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 와중에 국정과제로 해서 중소기업 전용 R&D를 이제 2배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하셔서 이제 이 재원을 어디에 누구한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연구소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이야기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앞서서 굉장히 많은 DB를 갖고서 이제 분석을 되게 미시적인 접근이죠. 어떤 기업일까? 이게 2016년 저희가 매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형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은 370만 개라고 하는데 2016년 자료를 갖고 오다 보니까 중소기업 350만 개가 있고요. 저희가 소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재무제표도 안 찍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그런 데를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 재무가 이제 한 번이라도 찍히는 그런 기업들은 22만 개입니다. 그 중에서 R&D를 수행하는 기업이 한 3, 4만 개, 그 사이에 있고요. 이 중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이 10,000개, 12,000개에서 15,000개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전체 중소기업 가운데서 재무 자료라고 하는 저희는 소위 이거를 이제 관리 가능한 정부의 정책 고객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15개 중에 1개 정도가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R&D라고 하는 항목, 여기에서 손익계산서상에서의 개발비라든지 연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찍히는 기업들을 봤을 때 6개 중에 1개 정도가 이제 R&D 수행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R&D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이제 정부 지원이 3개 중에 하나는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많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적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황이 이렇다. 저희가 매해마다 스냅샷을 찍고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은 이제 설명했으니까 저희가 이런 10개 정도의 이제 통계를 갖고서 한 시계열적으로 10년, 20년 중소기업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위기다, 이렇게 그냥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작년에 저희 원장님이
이제 현장 기반의 연구를 좀 하자. 근태와 상관없이 저희는 출근하고 뭐 퇴근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공공기관들은 자리에 없으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현장에 나가서 기업이 도대체 R&D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 건지를 보라라고 해서 그냥 뭐 제가 스타트업에 나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회의 뭐 둘셋 모여가지고 회의하는데 제가 뭐 참여 관찰한다고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소 조직을 갖고 있는 그게 저희가 ATC 사업이라고 해서 우수기술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제가 40군데를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40개 기업에서 다 거절을 했습니다. 뭐 스태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못 알아듣고요. 그냥 정책을 뭐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기업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기업을 도와주는 거다. 되게 충격을 작년 말이었는데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업과 정책이 이렇게 좀 간극이 있구나.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실은 아직까지도 제가 기업의 R&D는 뭐다. 우리가 뭐 지금 뭐 석박사생들도 있고 그럴 텐데 랩에서의 R&D는 어떤 건지 알잖아요. 우리 대학 랩에서 실험하고 논문 쓰고 혹은 특허를 내고 그런 R&D랑 기업에서의 R&D를 같게 볼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보고 저희 많은 인터뷰를 할 때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학의 랩에서 하는 R&D든 기업에서 하는 R&D든 우리는 동일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맞춰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실은 내가 제품을 개발해서 이제 피보팅하는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잖아요. 정부 연구개발 받으면 2년 안에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목표를 절대 바꾸면 안 되고 뭐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 안 하면 또 무슨 뭐 실패했다라고 해서 뭐 환수하고 정부 사업 못 참여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힘들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못 쫓아가는 기업의 R&D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 이 정부 투자가 굉장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제조 중소기업에서 제품화 성공률이 2008년도에 39% 정도에서 2016년도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품화 성공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기술 능력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도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봤을 때 이게 세계 최고를 이 분야에서의 100이라고 봤을 때 우리 기업은 몇이냐라고 해서 약간 뭐 본인이 적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 통계가 8,000개 기업을 조사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 에러텀을 두더라도 거의 꾸준히 똑같습니다. 이게 정체되어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 능력 수준은. 정부도 그렇고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협력 R&D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단독 기술 개발이 84%, 2012년도니까 몇 년, 7년 전에 또 그랬고 이런 비율이 단독 기술을 개발하겠다. 기술 개발 어떻게 하느냐? 다 그냥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한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대학이나 연구소랑 협력한다고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 부분, 이 트렌드를 봤을 때는 90%까지 올라가겠구나. 그냥 우리 대학이나 연구소랑 협력하지 않는, 그럼 대학이나 연구소랑 협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대학이나 연구소의 단가가 너무 높다 하고 우리의 제품화 성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과제 종료를 까지만 지원하고 이제 모른 척한다. 뭐 이런 것들이 기업의 의견입니다. 창업기업에서의 특허 활동이라고 하는 게 특허 출원을 얼마나 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2013년도에 한 3.1개 정도는 이제 특허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거의 뭐 한 기업에 한 개도 안 갖고 있는 창업기업 실태조사는 8,000개 조사하는 자료입니다. 혁신형 창업이 이런 데이터를 보면 늘어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스타트업에서의 이제 가치, 밸류에이션은 실은 특허를 갖고서 많이 측정을 합니다. 뭐 그 대표자의 뭐 어떤 인상 이런 것들로 하는 것들이 아니고 대표자의 의지 이런 것들보다는 실은 그 기술에 얼마나 핵심 기술을 갖고 있고 VC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 그
창업 기업들은 특허를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지금 마찬가지로 해서 지식재산 활동이 중견기업도 이 빨간 부분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 중소기업도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미래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R&D를 수행하고 우리가 다음에는 뭐로 이제 좀 매출을 내볼까라는 생각에서 기술 개발을 많이 이제 시도를 하는데 기술 개발 시도 자체가 실은 지난 10년을 봤을 때 엄청 떨어지고 있는 1년에 한 3회 정도는 기술 개발을 시도하다가 지금은 한 번 1.5회 정도로 이제 시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같은 페이지가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우리가 뭐 그분 누구시죠? 큰 물고기가 이제 작은 물고기가 뭐 4차 산업혁명 얘기하신 슈밥 그 분이 이야기하셨죠. 작은 민첩한 물고기가 살아남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저희 측정하고 있는 부분들에서는 소기업에서의 기업가적 지향성 저희는 이거를 학술적으로는 앙트프로니어십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EO라고 많이 표시를 해서 국제적으로 잼이라든지 이런 데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기업의 규모를 10명 미만, 뭐 100명 미만, 300명 미만, 뭐 300명 이상으로 봤을 때 대기업이 기업가 정신 지향성, 뭐 그것들은 뭐 혁신성, 위험 감수성 뭐 이런 것들로 측정을 하는데 대기업이 더 높고 작은 기업일수록 더 낮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은. 경영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보면 기업의 어떤 생태계를 아이젠버그 교수 같은 경우에는 6가지 시장이 얼마나 뭐 자금에 대한 접근성, 정책 활용 가능성, 뭐 인력의 확보성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측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은 이것도 3년 미만의 초기 기업, 뭐 7년 미만의 창업 기업, 뭐 45년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는 장수기업에 대한 정의가 45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봤고요. 봤을 때 실은 오래된 기업들이 더 이제 경영 환경이 낫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영 환경이 우리나라에서는 신생 기업보다는 기존 기업한테 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 부분들은 뭐 규제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익히 잘 아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중소제조기업한테 기술 개발 왜 하는지 그 왜 목적이 뭔지를 봤을 때 대다수가 보면은 뭐 내수 시장에서의 어떤 시장을 유지하고 기존 제품의 성능을 이제 향상하는 부분들의 기술 개발을 이제 한다 그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신제품 출시라든지 해외 시장 개척이라든지 새로운 산업 분야 이런 부분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우리 중소기업들은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뭐 기업이 뭐 이렇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정부 정책으로 가가지고 정부 정책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부 중소기업은 지금 이게 98년서부터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98년을 저희가 시점으로 잡는 거는 뒤에 가서 SBIR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 미국에 있는 SBIR 제도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코스BIR이라고 하는 앞에다가 코리아 이거를 붙여가지고 SBIR의 한국판 이렇게 해서 만든 그 법부로 법제화시킨 게 98년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은 중기부의 R&D의 증가고요. 이 밑에는 중기부 이외에 우리 중앙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 공공기관이라 하면 뭐 전력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데들입니다. 그런 데는 예산의 몇 프로 이상을 중소기업한테 지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뭐 98년서부터 지금 20년간을 쭉 모니터링 해봤을 때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지난 20년간 31조를 중소기업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정부 정책에도 좀 저희처럼 이렇게 깊게 보는 사람들은 정말 기준도 없고 이 통계는 어디서 나온 거고 이런 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기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우리 국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구개발 사업에서의 돈은 얼마야? 라고 하는 거랑 또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모니터링하는 그 돈이 다 다릅니다. 기준과 이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다 모호해가지고요. 저희 과기부에서 내고 있는 돈은 연구개발 수행 주체를 기준으로 해서 3조 1천억 원 정도다. 저희는 이제 실제적으로 중소기업한테 그게 주관기관이든 위탁기관이든 공동기관이든 중소기업한테 들어간 돈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3조 3천억 원 정도가 이제 나오고 있고 별 큰 차이 아니네. 2천억 원 정도야 한 개 사업 정도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 내역들을 다 다운로드를 봐서 1대1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냥 통으로 사업이 빠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전혀 내역이 다릅니다. 이게 통계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건지가 좀 뭐와 뭐를 비교했단 말씀이세요? 1대1로 비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3조 3천억 원을 모으고 있는 그 자료와 여기에서 이제 과기부에서 NTIS 시스템이라고 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통계로 보고 있는 이 데이터를 다 열어가지고 이제 기업한테 간 부분과 다 더해도 보고 사업자 비교도 해보고 그랬을 때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여기 밑에서 쓴 것처럼 14개 부처에서 일치하는 부처가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통계 중소기업에서는 제가 앞서서도 계속 통계 이게 그냥 막 이렇대요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통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실은 통계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종사자 수 이제 발표하는데 우리 소위 중소기업이라고 해보면 9988이라고 해서 기업 사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고용의 88%가 이제 중소기업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업체 기준으로 볼 것이냐 기업체 기준으로 법인 기준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 통계가 다릅니다. 매출 같은 경우도 실은 경총조사나 사업체 조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매출을 잡고 있지만 이 조사 자체가 물리적인 사업장이 있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온라인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에 대한 매출 정보들이 다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수출 부분은 정말 이 부분도 큰 문제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는 B2B 기업이 많잖아요. 뒤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굉장히 비율이 큰데 수출 완제품에 이제 납품하기 위한 우리의 제품, 중소기업의 부품은 수출이 아닌 거죠. 다 그냥 내수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은 굉장히 적게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구개발 통계에도 실은 스태피 같은 기관에서 기업의 연구개발이라 하면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해야 되는지 재무제표상에서 뭐를 더해가지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요. 명확하게 밝히려 했죠. 네. 근데 이 부분들도 이제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예를 들면 JYP랑 YG를 비교해 봤을 때 그 사람들의 R&D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생한테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R&D로 이제 잡고 있는데 그 두 기업이 한 군데는 자산 처리하고 있고 그 비용을 한 군데는 비용 처리하고 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다르게 하시냐 그랬더니 그냥 여태까지 우리 그냥 설립해서부터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 이렇게 해버리시니까 뭐가 맞고 틀리다에 또 문제로 이야기하기 어렵고 이 부분이 실은 굉장히 많이 통계적으로 나올 때 다릅니다. 연구자가 어디부터 우리가 그냥 우리 기업 DB가 있는 여기 가까운 한국 기업 데이터나 나이스한 신평이나 이런 데다 연구개발비 붙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받는 것들은 절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지역 통계도 이것도 실은 저는 지역 통계도 믿지 않는 게 기업에서의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본사가 어디 있느냐의 기준입니다. 삼성전자가 실은 울산에도 있고 R&D 활동을 되게 여러 군데서 하잖아요. 본사 기준으로 수원으로 찍힙니다.
모든 R&D비가 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것만 잡히지 이 밑에서 지역에서 하고 있는 R&D들은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어떻다라고 하는 실은 논문이나 그런 부분도 되게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은 뭐 이렇게 정부에서 많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그러면 데이터도 잘 관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 R&D 지원한 업체들이 크고 있는지 죽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은 앞서서 말씀드린 뭐 그 코스비IR이라고 하는 부처에서 의무적으로 몇 % 이상을 중소기업한테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더라도 부처에서 이행 안 했다라고 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뭐 사업이 이관됐다 혹은 뭐 달성을 못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했을 때 뭐 그냥 오케이 하고 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실은 정부에서의 R&D 지원 확대가 이런 어떤 기회를 주고 스스로 이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도 되게 퀘스천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뭐 아무리 뭐 그렇게 노력해봐야 대기업 지원 R&D를 네가 연구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대부분 대기업이 정당한 돈을 내고 나서 중소기업한테 그만큼의 스펙을 맞춰오라고 대기업에서 투자해야 될 거를 실은 우리 R&D 기준으로 했을 때 좋은 기업을 뽑으려 하면 1차 벤더 혹은 2차 벤더까지의 기업들이 탄탄하고 재무적으로 안정하고 부실이 안 날 기업들이어서 진짜 그런 대기업한테 납품할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데 우리 정부 R&D가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기업의 수익이 이제 재투자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들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정부의 역할이 이렇게 기업부설 연구소가 급증한 것들을 봐라 뭐 2008년도에 15,000개에서 지금은 거의 4만 개에 가깝게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이 R&D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R&D가 중요한 거를 느끼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도 실은 중소기업한테 대한 어떤 의지가 보여진다라고 하기보다는 요건을 굉장히 완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전담 연구 인력이 5명 이상이어야 되고 시설과 어떤 공간이 구조가 되어야 됐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요건 자체가 1인으로 이제 줄어들었고요. 대표자가 전문 연구 인력이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까지도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인정 요건 완화로 인한 부분이지 이게 어떤 R&D에 대한 제 인식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R&D에 대한 성과 측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R&D에 대한 성과 측정도 실은 모든 사업이 다 매출 고용 특허입니다. 그래서 매출 올랐어? 그래서 고용했어? 그래서 특허가 나왔어? 라고 하는 부분들로 나오는데 기업에서 이런 애로사항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 개발로 인한 그 매출을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전체 이만큼 뭐 납품 그 완제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모듈 상에서의 아주 마이너한 요 부분만 개발하는 거 갖고서 매출을 잡아내라. 그거 사업화로 인한 매출을 잡아내라. 그거는 실은 누구도 못해요. 누구도 잡을 수 없고 그 부분은 뭐 종기원도 가보고 뭐 다 가서 이렇게 잡는 방식이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대기업도 그렇게는 잡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소기업한테 그거를 요구를 하고 있죠. 기술개발 지원 받았으니까 매출이 얼마나 발생을 했어. 그걸로 인해서 혹은 이거를 잡기 어려우니까 너네 총 매출이 얼마나 늘었어. R&D를 투자해서 총 매출이 늘어났다는 거는 실은 R&D를 한다는 게 우리의 메이저한 제품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한 시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력 제품이 우리 회사의 주력 제품이 마이너스면 기업의 매출은 마이너스로 가는 게 맞고요. 그게 그런데 그래서 떨어졌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R&D가 인정을 안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특허라는 부분도 실은 이게 양적으로 혹은 목표적으로 특허 출원을 이게 기간 내에 발생한 특허 이러다 보니까 어떤 질 좋은 특허 저희는 TRL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R&D 지원은 TRL 상용화 바로 직전에 그런 R&D TR 뭐요? 그게 테크놀로지 레디니스 레벨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9단계를 네. 그래서 이 기초 응용 저 원천 쪽은 실은 중소기업 R&D가 아니고요. 이쪽 상용화
개발 이런 쪽에 가까운 부분을 하면서 이제 특허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거는 그간 오랫동안 해온 것들을 그냥 상관없이 특허로 제한해야 되거나 혹은 또 기업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동 연구를 꺼리는 이유들, 정부 R&D 뭐 출연위원하고 같이 했다라고 했을 때 전용 실시권을 요구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한 거고 국민의 세금으로 한 거니까 너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한테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이렇게 통상 실시권으로 풀다 보니까 우리 기업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그래서 전용 실시권을 요구하고 그런 인식 차이. 전용 실시권이라. 전용 실시권이요? 네, 네, 네. 하고 통상 실시권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그래서 실제 사업화가 높은 특허에 대해서는 성과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고용도 우리 일자리 창출이 되게 중요한 이슈인 거를 저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 그때가 4월 정도인가 과기부에 들어가서 정부 R&D 4억 원 이상을 받는 모든 중소기업들은 청년 고용 1명을 의무화할 것 이런 거를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전문가로서의 의견은 어떻게 기업한테 이렇게 큰 짐을 지우시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랬을 때 그 담당하시는 이제 분들의 말은 김선우 박사는 청년 고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른다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용이라고 하는 것도 R&D랑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하고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과제 기간 내 신규 고용을 얼마나 했느냐로 봤을 때 종료 후에는 그러면 이제 다 빠져나가는 인력이라는 거죠. 그때 임시로. 그래서 고용의 질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 이걸로 측정 안 하는 사업들도 있어요. 상시 근로자 증가분으로 해서 측정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은 전체 종사자 수가 뭐 정년 퇴임하고 또 퇴사도 이제 자발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한계들이 있고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런 성과를 요구받는 것 자체하고 내 스스로 입증하는 거 어떤 사업에서 지역 R&D 같은 경우는 원가를 공개 그 장부 있잖아요. 그거 자체를 공개하라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부에서요? 네, 지역 R&D 사업들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매출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 장부를 공개해라. 근데 이게 실은 저희 재무제표상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고 기업에서는 그런 거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노하우고 비밀이고 뭐 이런 거인데 공개하라고 네, 판매 단가 이런 것들을 공개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부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의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이 만들어지고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사업이 만들어지고 뭐 월드클래스 300이 만들어지고 여기 창업하시는 분들은 팁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사업 본연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의 성과 지표가 늘상 매출 고용 특허인 부분들 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중소기업 그런 식으로 R&D를 지원하다 보니까 단기에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출이 나올 만한 그런 부분들만 하게 돼서 이게 정말 뭔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R&D가 전혀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국내 산업 구조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B2B 기업이 75%입니다. 중소기업을 보면 75%의 기업이 실은 이런 다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벤더 중심의 시장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중소기업이 얼마나 도전적이고 창의적으로 R&D를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B2C를 대상으로 하니까 뭐 여기에서는 뭐 조금 더 자유롭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서비스업 쪽에서의 R&D는 굉장히 인식이 낮고 별로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에 있어서는 정부 R&D라는 부분이 중소기업한테 지원하는 R&D가 목적 자체가 뭐냐, 목표 자체가 뭐냐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 이제 SBIR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SBIR은 이 레이건 대통령 때 여기 뭐 100만 달러 하여튼 요 정도를 넘는 이 페더럴 에이전시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0.25% 정도로 이 당시에 지원하고 있었대요. 그거를 일관 모든 부처와 상관없이 그게 DOD든 디펜스든 NIH든 상관없이 1.25%는 무조건 중소기업한테 지원해라 하고 이제 연차별로 보면 최근에는 3.2%까지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SBIR이라고 하는 단일 프로그램 자체가 2조 7천억 원 정도, 우리 아까 3조 2천억이라 했잖아요. 규모는 비슷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누적해가지고 SBIR로 지원한 게 47조 정도가 된다. 이거는 어떤 부처에서 얼마만큼 쓰고 있느냐 보니까 DOD 예산이 제일 크고요. 그러니까 SBIR로 지원한 이게 디펜스,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 부분이고, 이게 안 풀어서 죄송합니다. 국립보건원, NIH 쪽으로 가는 이제 예산들이 그 다음으로 크고, 이런 정도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SBIR 프로그램의 특징은 일단은 특별한 조건이 없다. 그냥 준다. 스타트업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을 지원하니까 어떤 정부에서 포션을 요구한다거나 기술료를 요구한다거나 너네가 성공하면 갚아 이런 것들의 개념이 전혀 아니다. 어떤 성공적으로 엑시스를 해도 정부에 이렇게 갚을 필요가 없고 특허 같은 경우도 이제 지적재산권 다 스타트업에서 소유한다. 어느 정도 지원하는 거냐라고 봤을 때 한 이게 상품화 됐을 때 이제 시장에서 팔릴 것인가 한 9개월 이내에서 한 2억 5천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SBIR은 1단계, 2단계 지원이 있고요. 여기에서 검증이 되고는 난 데에다가 이제 페이즈 2로 해가지고 2년간 요 정도의 금액, 한국으로 했을 때 한 16억 정도 단일 프로젝트에 이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충분히 시장 검증도 됐고 그랬을 때 16억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 실은 스타트업들 미국에 있는 어떤 랩에서 내가 한번 창업해봐 라고 했을 때 SBIR 다. 그래서 SBIR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스타트업 시드 펀드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여기에 지원만 되면 19억 원을 받는다는 거죠. 어떤 지분 희석 전혀 없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3단계 상용화서부터 정부 지원 없고 완전히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SBIR을 시작하게 됐는가라고 보면 이 1970년대에 미국의 고민이 어떻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까 그거를 이제 중소기업에 있다라고 보고 이 R&D 결과물이 상용화로 이루어지지 않는 미국에서도 이만큼의 R&D를 투자하는데 왜 이만큼이 이제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때문에 SBIR을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왜 정부 돈을 갖고서 민간 기업한테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는 엄청난 이게 민주당이 잡느냐 공화당이 잡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플럭추에이션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왜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가? 스타트업들이 자금이 부족하고 초기 리스크가 너무 높아서 민간에선 투자하지 않는다. 정부가 시드 단계에서 이제 지원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영역에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프로그램을 론칭을 하고 이 레이건 대통령 때 82년도에 법제화를 시킨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분한테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SBIR 프로그램을 런칭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법제화도 안 되어 있고 이만큼을 지원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설득을 하고 이분이 40년간 이 프로그램을 이제 24년 동안 이 프로그램 매니저로서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이 정책을 유지하는 데 이제 기여를 해서 우리는 실은 담당자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그때마다 새로 처음부터 다시 이런 부분들 이분이 이제 정책적인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레이건서부터 클린턴까지 또 각계에서 일어나는 반발들 왜 정부에서 민간한테 주느냐 돈을 이런 부분을 설득했다라고 그러고요. SBIR 프로그램 이것도 다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목적이 뭐냐? 기술 혁신이라든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부분이라든지 정부의 역할에 대한 그러니까 민간에 맡겨놓을 수만 없는 사회적인 중요한 일을 SBIR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 5년간
이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SBIR에서 지원하고 있는 과제들의 키워드와 한국에서 코스비아이라고 하는 지원 그 전체 과제명, 키워드, 요약 다 해가지고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왼쪽이 미국입니다. 지난 5년간 이제 미국에서 지원한 거는 데이터 분석, 우주, 무인 항공기, 시뮬레이션, 에너지,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 키워드로 잡히는 반면에 한국은 자동화 시스템, 제어 보안, 동력 장치, 뿌리 기술 이런 부분들 이렇게 뭔가 차이가 좀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이거는 그냥 키워드로 분석한 거고요. 과제 수라든지 뭐 그 실제 그 분야에 투자된 돈 같은 걸로 봤을 때는 한국은 가스 장비 그러니까 이게 뭐 저기 이거 빅데이터 돌리시는 데이터 많이 분석하시는 부분들은 이게 모여졌을 때 얘를 무슨 네이밍을 할 것인가 이게 되게 고민되는 부분인데 가스 장비라는 부분이 키워드가 온도, 펌프, 압력, 밸브, 진공, 냉각 뭐 이런 부분들 이제 모여져 가지고 이게 가장 높은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어서 우리의 코스비아이알은 지금 대부분 에로 기술들을 해결하고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있고 이쪽 미국에서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뭐 어떤 뭐 장애라든지 이게 다 보건이라든지 의료, 바이오 쪽 부분들이 있고 우주 이런 쪽에 투자가 되고 있구나 그런 차이들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가스 장비는 뭐에다 들어가는 걸로 추정해야 돼요? 이 아까 얘기한 온도 펌프, 압력, 밸브 이런 거는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저희가 이게 상위 단어로 해가지고 10개 정도를 이제 뽑아봤을 때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또 네이밍 할 때는 전문가들한테 뿌려서 이거를 뭐라고 정의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가스 장비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네이밍을 좀 받았습니다. 기술 전문. 2013년에서부터 7년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그 석유 신축 관련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뭐죠? 그 유전 해석하는 거 말고 예, 뭐 그런 거하고 연관된. 네, 이거는 한국 없잖아요. 한국이에요, 한국. 미국이 아니라. 미국이에요. 그 말씀. 그러니까 가스 장비는 한국인 거잖아요, 지금 이게. 네. 미국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공정상에서의 어떤 좀 애로를 해결하고 이런 네. 부분으로 돈이 대부분 투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안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감히 이렇게 솔직히는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뭐 저희가 작년 보고서 2017년도에 이제 2017년 중소기업 정책이니까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는 한 5가지 큰 틀을 제시를 했고 오늘은 뭐 하나하나가 또 다 이제 또 다시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이 지식 생태계와 관련한 부분들에 정부 R&D가 좀 투자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 출연연이나 전문연이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 어떤 이런 창업기업들이 신제품을 만들었을 때 정부에서 사주는 공공구매라든지 혁신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저희가 지식 생태계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의 지식이나 정보나 인력이나 자금의 부족을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서서 보이셨지만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은 우리는 협력 안 해, 우리는 단독으로 해 그런 기업들이 90%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금과 이제 정보의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 R&D 지원이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서 저희가 중기부에서 이제 지원한 주요한 협력 과제들, 이제 단독 과제들은 다 빼고요. 실은 어떤 데들은 기업 간, 기업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대학이랑 중소기업이랑 같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협력 과제들 혹은 위탁 과제를 대상으로 해서 12,000개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이쪽을 연구하시는 네트워크 쪽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네트워크가 얼마나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나
다양한 기업들 혹은 뭐 산학연 주체들이 얼마나 다양한가, 또 그 생태계 안에 허브라는 게 있어서 거기로 지식이 모여지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측정하고, 또 우리 이 네트워크가 다 그냥 1대1로 매칭되는 걸로 다 이렇게 저희는 노드와 노드를 링크한다라고 보니까 이게 딱 뼈다귀 모양이잖아요. 뼈다귀로 다 흩어졌는지 아니면 다 이렇게 어떤 모아졌는지 그런 연결성을 보기도 하고, 우리가 허브에 접근하기까지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접근성을 이제 지수화하기도 하고, 균형성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 설명하기는 이게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 46페이지 부분을 보면 저희가 지난 3년간, 최근 3년간의 정부에서 산학연 R&D로 지원한 네트워크를 분석했을 때 다양한 주체에서 이제 지식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특정한 주체들이 생산하는 지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우리의 그 정부 R&D에 참여하는 그 네트워크 생태계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개체가 부재하다. 이 허브라는 중심성의 지표가 굉장히 낮고요. 또 이제 다 이렇게 아까 뭐 이렇게 노드와 노드가 하나로만 연결된 그런 모양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지 못하는 공백 영역이 굉장히 큰 부분, 또 이게 중소기업이 정보 그 허브에 도달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위치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균형성 부분으로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그 기업의 속성을 봤을 때 역량이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우리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 아실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업 자체가 이렇게 사업화 능력이 없는 기업한테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이 도와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 이제 목적성을 갖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역량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했다. 이렇게 해서 실은 연구소에 대한 역할들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허브 역할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정보를 중개하는 그런 지점에 이런 이렇게 연구소들을 갖다 놓을 필요가 있고, 네, 여기에서 연구소는 출연연구원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개를 받습니다. 네. 하고 2번 부분은 그냥 제도적인 부분인데요. 우리는 뭐 협력 주체가 5개든 10개든 상관없이 뭐 1년에 2억 원 이렇게 딱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체들이 실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증액할 수 있는 기재가 없고요. 또 다자간 협력을 이제 추진할 만한 역량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 저는 실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협력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그 역량이 뛰어난 기업들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량이 부족해서 지원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떤 윈윈 관계에 있으려면, 주고받는 것들이 있으려면은 굉장히 역량이 뛰어난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좀 리그를 나누자라는 이야기도 되겠고요. 지방 중심으로 이제 어떤 거점, 허브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대안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 앞서서도 뭐 쭉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요 그림 자체는 제가 그 네덜란드의 TNO를 갔을 때, TNO가 우리나라로 치면 출연연구기관입니다.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정부 연구기관이 되겠고요. 거기에서는 딱 중소기업을 이렇게 나눈다. 프론트 러너랑 디벨로퍼랑 컴바이너랑 뭐 이거 오타입니다. 넥스트, 그 이외 뭐 이렇게 나누는데, 실은 이게 혁신 역량 단계로 해서 아주 체계적인 R&D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론트 러너 1%의 TNO는 협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출연연한테 뭐 에로 기술도 해결하라고 하고, 파견도 나가라, 중소기업에 파견도 나가라고 하고, 뭐 공동기술 개발도 하라고 하고 이렇게 넓혀 있는데, 저는 출연연을 좀 우리 상단에서 뭔가 그 뭐 주력이 됐던 아니 신산업이 됐던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기업과 협력하는 부분들을 출연연의 미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뭐 이런 체계적인 R&D가 좀 부족하거나 기술을 갖다 쓰는 거, 재사용하는 거 정도를 하는 이제 그 부분들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뭐 이런 데라든지, 또 TP라든지 뭐 지역 조직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 역할 구분을 하는 부분은 어떤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해서도 실은 말씀을 드릴 부분이 많은데, 여기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이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전품연, 뭐 전자부품 생산연구원이라든지 뭐 자동차 부품 연구원이라든지 이 목적 자체가 지금은 16개가 있어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16개가 있고요. 2018년도에 건설 쪽으로 해가지고 하나가 더 들어가서 저는 계속 15개로 알고 있었는데 뭐 작년에 2018년도 6월 정도에 하나가 더 들어가서 16개고, 여기는 되게 희한한 조직인 게 공익법인입니다. 어떤 출연 연구기관이 아니고요. 비영리 단체이고 공익법인이고, 그 대신 산업부의 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보면 산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주요한 활동로는 뭐 중소기업의 제품 개발을 지원하거나 기술을 지원하거나 인프라를 뭐 지원하는 것들을 주요한 역할들로 하고 있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부산에 있는 신발 피혁 연구원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이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수도권에 있지 않고요. 그 지역의 산업을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부산에 있는 뭐 신발, 대구에 이제 여기 섬유 쪽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구 쪽을 중심으로 한 섬유라든지 뭐 그런 데들, 뭐 천안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연구원이라든지 그 지역의 산업의 R&D를 이제 좀 이끌어가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역할로 만들어져 있고, 근데 지금 이렇게 중소기업들한테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고, 저는 그 역할을 전문생산기술연구원에서 좀 담당해줬으면 지역과 가장 기업과 밀착해 있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주력산업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만들어진 점들에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본연의 역할로 이렇게 하는 부분. 근데 오늘 스태피로 이 전문생산연구소의 자료는 정부의 지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100% PBS입니다. TBS요? 네. 모두가 다 본인의 인건비 플러스 이제 TBS를 풀어서 전략을 했을 때 모르시는 분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 베이스 S가 뭐죠? 시스템인가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정부에서 출연금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인건비를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해매해 내가 이 올해 수탁을 못 따오면, 그런 프로젝트를 받지 못하면 실은 마이너스인 적도 많은 거예요. 지금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이 대부분 큰데 1,000억 원 이상이 3개 군데가 있는데 거기 제외하고 나서는 다 이런 유보금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이너스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여기는 산자부 산하, 그 아까 말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 산자부법인 건가요? 네. 네, 100% PBS 제도를 쓰신다고, 뭐,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은 뭐냐면, 그런데 그 삼책 50이라고 해서 저희 R&D 지원 사업에는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연구 책임자로서는 3개 과제를 넘으면 안 되고, 또 공동이나 참여로는 5개 과제를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지키는 선에서 이걸 해야 하다 보니까 실은 그 돈이 쓰인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라고 보면 다 정부 R&D를 수행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냥 R&D 과제에 참여를 해야지 중소기업한테 지원해봤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렇다고 이제 그 돈이 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으시고, 이제 성격 자체가 거의 출연형화 돼가고 있구나, 이분들이 좀 앞을 내다보고 이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다른 법이고요. 네. 그 부분은 그냥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코스비아일 자체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에 있습니다. 한 13조인가 거기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계획이라고 해서 한국 명칭으로는 지원 체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에 앞서서 이야기한 뭐 제품화 성공률이 떨어지고 이제 단독으로 해서 뭐 그런 부분들, 기업의 위기인 부분들을 좀 체제 개편 거버넌스 전환으로 해서 일부분은 실은 과학기술계 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계 출연 기관도 이제
뭐 키스트라든지 생명공학연구원, 에트리 뭐 이런 데들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해서 2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 중에서는 실은 각 기관들마다 중소기업 지원 센터를 만들라 전 정부에서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해서 다 만들었어요. 근데 거의 유야무야 지금은 뭐 잘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뭐가 위험을 잘 된다고요? 중소기업 기술 지원 센터들 이제 네. 출연연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출연은 내부에다가요? 네, 그런 조직들이 지금은 뭐 또 정권도 바뀌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그렇고 전문생산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좀 일부 제대로 기능 못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지역의 기업들과 같이 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을 어떤 시스템을 이게 꼭 어떤 물리적인 뭔가를 만들자라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얘네들을 어떻게 잘 엮어서 우리나라 전반에 중소기업을 좀 분야에 맞게 지역에 맞게 배치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